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마이애미에 연패하며 중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많은 우승권 팀들이 노리는 베테랑 올스타 포워드 고든 헤이워드가 잘해줬고 브리지스도 제 역할을 했지만 라멜로 볼의 공백이 크다. 게다가 주전 센터인 마크 윌리엄스도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주전 중 2명이 빠져있다. 워싱턴과 이쉬 스미스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뉴올은 동부 원정 첫 경기에서 워싱턴을 완파했다. 자이온이 한 경기를 쉬어갔지만 잉그램이 야투와 자유투를 모두 10개 이상 성공하며 31분 동안 40점을 폭발했고 맥컬럼이 3점슛 4개 포함 22득점했다. 트레이 머피와 마샬, 알바라도와 호킨스 등 좋은 벤치 자원을 보유했기에 벤치 경기력도 훌륭하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샬럿은 주전 구간이 나름 경쟁력을 보이지만 벤치에서 상대의 화력에 대항할 선수가 없다. 잉그램과 맥컬럼이 주전 구간을 이끌며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머피와 마샬이 벤치 구간에서 승부를 낼 뉴올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샬럿은 로지어 외에 볼을 운반할 선수가 없는 것도 큰 악재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라는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했다. 전반에만 3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한 엠비드가 대활약했고 해리스도 최근 부진에서 벗어날 21득점을 기록했다. 넥시가 부진했음에도 큰 리드를 유지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이제 동부 1위를 노리고 있다. 켈리 우브레와 바툼, 코빙턴 등 베테랑들의 최근 페이스도 좋다. 디트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18개를 뒤지며 완패했다. 보그다노비치가 시즌 하이인 33득점을 폭발했고 커닝햄이 20득점을 해냈지만 필라를 넘긴 어려웠다. 스튜어트와 루키인 탐슨, 리버스 등이 빅맨으로 나섰는데 엠비드의 높이를 제어할 수는 없었다. 듀런의 결장 속에 연패 탈출이 어려워 보인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와이즈먼이 벤치에서 나서 엠비드의 높이를 막아내려 하겠지만 어려워 보인다. 또 벅스의 부진이 길어진 벤치에서 생산력을 기대할 선수가 없기에 우브레와 베벌리, 리드가 나설 필라의 리드를 허용할 것이다. 필라가 무난히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워싱턴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뉴올의 전반에만 75실점하는 등 수비가 무너지며 완패했다. 27점을 기록한 쿠즈마를 비롯해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는데 제공권 싸움을 압도당했다. 가포드가 부상에도 출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즌 내내 높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조던 풀이 골스 시절의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인디애나는 미러키 원정에서 126득점을 뽑아냈지만 패했다. 터너와 할리버튼이 나란히 20득점 경기를 했지만 팀 3점 성공률이 좋지 않았고 쿤보에게만 30개 이상의 자유투를 허용하는 등 페인트존 열세가 컸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의 최근을 폄하하긴 어렵다. 네스미스와 매서린 등 벤치 구간을 이끌 선수들이 있고 할리버튼은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조던 풀과 타이어스 존스 등 백코트의 부진이 극심한 팀인데다 비교적 인디애나의 골밑을 공략할 빅맨 득점원도 없다. 할리버튼과 매서린이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수 있는 인디애나가 리드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보스턴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백투백으로 클블과 올랜도를 만나는 쉽지 않은 일정이다. 그러나 홈 연전이고 포르징기스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왔기에 큰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다.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트위너인 제이슨 테이텀을 필드로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등 주전 구간이 워낙 강력하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올랜도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에서 역전승을 따내며 직전 맞대결 패배를 리벤지했다. 강한 압박 수비로 경기를 풀어가며 상대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린 것이 주요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팀의 에이스인 파울로 방케로가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인 출전이 어렵다. 프란츠 바그너를
중심으로 공격 코트 세팅을 하고 잉글스를 비롯한 벤치가 힘을 내야 한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다행히 반케로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팀에서 무리시키진 않을 것이다. 나선다 하더라도 테이텀과 브라운을 경기 내내 만나야 하는 건 쉽지 않다. 할러데이와 화이트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앤서니를 비롯한 상대 보렌들러를 경기 내내 압박할 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토론토 대 애틀랜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리턴 매치 첫 경기를 승리했다. 벤치에서 나와 3점 슛 4개를 기록한 트렌트 주니어를 비롯해 4명의 선수가 3점 3개 이상을 기록했고 성공률도 높았다. 최근 완전히 경기력을 끌어올린 시아캄의 맹활약도 인상적이었는데 시즌을 어느 팀에서 마칠지는 모르지만 현재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애틀랜타는 머레이와 영, 보구다노비치 등이 3점 슛 4방을 터뜨리며 경기 내내 상대와 접전을 펼쳤지만 3쿼터가 아쉬웠다. 부상당한 헌터를 대신해 나선 베이가 카펠라의 리바운드 부담을 줄여주며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매튜스가 선발 3번으로 나서 부진했다. 그래도 영이 35득점 1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건 인상적이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애틀랜타는 주전 포워드 조합으로 내보냈던 디안드레 헌터와 존슨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프론트코트 전력이 떨어졌다. 베이와 매튜스 등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반즈와 시아캄을 막아낼 수는 없다.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며 반즈와 시아캄이 득점해 나설 토론토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나는 후반 맹활약한 웬바냐마와 켈든 존슨 쌍포를 앞세워 레이커스를 압박했지만 원 포지션을 극복하지 못했다. 30점을 몰아친 웬바냐마를 비롯해 선발 출전한 5명 중 3명의 선수가 코트 마진을 플러스로 가져갔지만 벤치 득점의 합이 20점이 되지 않았다. 바셀이 주전 구간으로 올라온 이후 기복 있는 경기를 하는 점도 아쉽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휴식차 한 경기를 쉬어간 세난 원정 첫 경기에서 신승했다. 3쿼터까지 충분히 리드를 잡았지만 4쿼터 상대의 추격에 하마터면 패할 뻔했다. 그러나 최근 요키치와 엠비드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상대 골밑을 폭격하며 37득점을 해줬고 벤치에서 나선 우드와 리브스의 활약도 있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본다. 충분히 휴식한 르브론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기로 첫 경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세나는 사이즈가 좋은 팀이지만 레이커스 역시 하치무라와 반더빌트, 프린스와 레디쉬 등이 데이비스와 르브론을 지원하기에 사이즈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상대의 강점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킬 레이커스가 연승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